더 강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수진 씨, 나도 미칠 것 같아. 숨막히는 주방 속 은밀한 숨소리가 얽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6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사랑, 나이 들어도 가능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때 저는 54세 서울 서초동에서 사모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며 탄탄한 부를 이루었죠.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외동딸 지연은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젊을 때 미인대회 본선까지 갔던 이력 덕에 또래보다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비극은 이어졌죠.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주한 겁니다. 집과 예금은 빚에 묶였고 고급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생활비를 위해 가정부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고 매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한남동에 사는 정혜준 회장님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맡게 됐습니다. 72세인 혜준 회장은 무역업으로 성공한 분이었죠.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회장님은 젠틀하고 정정했습니다. 수진 씨, 고상한 말투와 예의가 인상적이군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제 외모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더군요. 저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청소 빨래를 마친 뒤 저녁 준비까지 하고 퇴근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른 고용주와 달리 혜준 회장은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 씨. 이런 다정한 말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재료를 정리하던 참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혜준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수고 많아요. 회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중국 출장을 하루 앞당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현지 음식, 날씨, 별것 아닌 대화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손을 멈추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혹시 중국 요리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남편이 좋아해서 몇 가지 해봤습니다. 탕수육이나 짜장면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해주세요. 현지 음식보다 그립더군요. 그의 말투엔 묘한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저녁 준비를 마치고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혜준 회장이 조용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저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놀랐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가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건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저 또한 반지하 방에서 딸과만 먹는 저녁이 가끔은 서글펐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날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와인을 꺼냈고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잔을 기울일수록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과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미인 대회에 나갔던 시절, 강남에서 살던 기억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무역으로 전 세계를 다니던 경험, 부인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죠. 그의 말 속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오히려 수진 씨가 더 대단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며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의 외로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 혼자 지내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밤이 가장 외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집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제 마음의 빈틈을 건드렸죠.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봅니다. 그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터의 주인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끝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어깨를 감싸는 순간 몇 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건 달라졌습니다. 와인의 향이 채 가시기 전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만큼 열정적이었고 저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 이후 해준 회장은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었고 요리하는 제 뒤에서 팔을 두르거나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그의 따뜻함과 배려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지만 그건 점점 진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정혜준 회장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딸 지연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차이도 18살, 그리고 세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회장님,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며칠 동안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뒤척였고 아침이면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진지한데요?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은 처음엔 눈이 커졌지만 곧 조용히 숨을 고르더군요. 혹시 그분이 엄마 일하시는 회장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전에 힘들어 하실 땐 매일 한숨만 쉬셨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딸은 이미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이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죠. 아빠 돌아가신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매일 새벽 일 나가시는 엄마 모습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너를 힘들게 살게 해서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도 곧 대학 가면 엄마 혼자 남잖아요. 곁에 계실 분이 있다면 안심이 될 거예요. 지연의 이해와 응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혜준 회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 말이죠. 그에게 이 우려를 솔직히 털어놓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이들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하는 걸 기뻐할 겁니다. 며칠 뒤 혜준 회장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는 조심스레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얘들아. 오늘은 소개할 분이 있다. 그는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분이 수진 씨다. 앞으로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다. 화면 속 아들,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따뜻한 반응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혜준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진 씨.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저는 한남동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죠. 넓고 고급스러운 주택은 반지하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제 방도 너무 예뻐요. 혜준 회장은 지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필요한 학용품도 아낌없이 사주었죠. 지연 역시 빠르게 적응했고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전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해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영화관, 맛집, 짧은 여행. 남편과 살 때도 이렇게 자주 여행하진 않았습니다. 혜준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혼자일 땐 생각도 못했죠. 저 역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밤이면 그의 온기가 방을 채웠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활력과 애정,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우리의 삶은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정혜준 회장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었지만 이전보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죠.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깨어 잘 잤어요, 수진 씨?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이 피었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심 속 미술관, 한강변 산책 또는 먼 지방까지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 제주도의 햇살, 경주의 고즈넉한 골목길. 그와 함께한 풍경은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초기에 느끼던 불안과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자부심이 자랐습니다. 혜준 회장은 어디서든 저를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 수진 씨입니다.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 가정부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그와 나란히 서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주변 반응도 의외로 좋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걱정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연도 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혜준 회장은 지연의 대학 진학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필요한 교재를 챙겨주며 아버지가 책임질게. 원하는 대학에 꼭 가도록 하자. 그 약속을 진심으로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연은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그날 우리 셋은 함께 식탁에서 축하 건배를 했습니다. 지연의 웃음 속엔 안도와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더 든든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재혼을 결심할 때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혜준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회사 일로 힘든 날에도 수진 씨, 오늘 우리 산책할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의 체온이 제 손끝을 데워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한남동의 삶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고급 주택가의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도 나갔고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혜준 회장은 종종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기적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답했습니다. 저도요. 회장님이 제 삶을 바꿔주셨어요. 밤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반지하 방에서의 힘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넉넉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혜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 행복을 오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볕이 유난히 따뜻하던 날 정혜준 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는 회사 일도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걷고 점심엔 근처 맛집을 찾아가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주 2회는 부부가 함께하는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요리, 원예, 사진. 서로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지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그녀는 작은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열어보니 고운 진주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엄마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해준 회장이 제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애정과 노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로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국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즐겼습니다. 남해의 바다, 설악산의 단풍, 그리고 강원도의 설경까지 우리 셋은 언제나 웃으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사랑은 처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눈빛, 작은 손짓에도 전해지는 온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며 젊음을 되찾았고 마음 깊이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간의 시선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거실에서 그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실 때면 저는 속으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고마워. 앞으로의 삶에도 힘든 날과 기쁜 날이 모두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으면 어떤 순간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가능하다고요. 저와 해준 회장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 환경,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힘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매일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